네, 안녕하십니까. 덕골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10월 30일 11시 22분이고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뮤노반트가 16%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 검색 기준이라 조금 실시간 현황이랑 조금은 시간적 오차가 있긴 한데, 아무튼 16%, 17%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못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유가 뭔지 궁금하시죠? 이게 공식적인 발표 자료는 아직 없었습니다. 지금 뭐 어떤 루머가 퍼졌는지, 아니면 뭐 너무 저평가돼서 정상화되는 구간인 건지, 아니면 뭐 TED 상업화에 대한 결정이 내부적으로 났다고 보고 주가가 미리 반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존슨앤존슨이 이제 어제 아제넥스의 비브가르트 약물과 헤드투헤드 임상이라고 직접 비교 임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두 개의 약효를 간접적으로는 서로 뭐 환자들에게 뭐 비브가르트 준 환자랑 존슨앤존슨의 니포칼리마블 준 환자랑 간접적으로 증상 비교를 하는 것들은 뭐 간접적인 데이터들이니까, 서로의 데이터들 가지고만 비교하는 것들이니까 이게 뭐 비교가 조금은 부정확할 수 있는데, 이 헤드-투-헤드 임상, 즉 1대1 비교 임상은 직접적으로 그 약에 대한 효능과 상대편 약에 대한 효능과 존슨앤존슨과 아제넥스 약의 직접적인 비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임상을 진행을 하고 존슨앤존슨이 아제넥스의 약물을 누르게 되면 많은 부분의 상업화에 많은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헤드-투-헤드 임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다가, 일단 뭐 개요만 살짝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헤드-투-헤드 임상이 만약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 존슨앤존슨과 아제넥스 간의 그 데이터가 차이가 어디에서 나냐면 그 IgG 감소 농도에서 좀 차이가 나거든요. 아제넥스의 IgG 감소 농도는 60% 중반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존슨앤존슨의 니포칼리마브는 약 70% 초반대까지 볼 수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아시다시피 큰 대형 제약사잖아요. 아제넥스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높고 대형 제약사인데, 존슨앤존슨이 그렇게 아제넥스가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 중증 근무력증 시장에서 존슨앤존슨이 자신감 있게 그렇게 헤드-투-헤드 임상, 1대1 비교 임상을 제출을 한 건 그만큼 과학적인 근거와 지금까지 존슨앤존슨이 임상했던 거나, 아니면 지금 투약을 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반응이나, 아니면 제품을 처방하고 있는 의학계의 반응이나,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나, 아니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이 수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헤드-투-헤드 임상을 결정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사실 이뮤노반트에는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뮤노반트는 MG 증증 근무력증에 대해서 이미 임상 3상의 바토클리마브는 성공을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존슨앤존슨도 지금 팔고는 있지만 이뮤노반트의 IgG 감소 농도가 존슨앤존슨보다 높아요. 고용량 쪽에서는 존슨앤존슨이 뭐 70% 초반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뮤노반트는 70% 후반에서 80% 초반까지 IgG 감소 농도를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 IgG 항체 감소 농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효능이 더 좋다는 과학적 근거 하에 존슨앤존슨이 아제넥스보다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 근거 하에 아제넥스와 존슨앤존슨이 1대1 비교 임상을 진행을 하는 것이라면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 나중에 MG 중증 근무력증 시장에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약들보다 베스트인 클래스 자리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또한 이뮤노반트의 호재로 작용을 할 수는 있거든요. 일단 오늘의 상승은 나중에 이제 장 마감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이게 뭐 윗꼬리를 크게 달고 장 마감 때 그 장 마감을 할지, 아니면 지금 가격대를 유지를 할지, 아니면 더 오른 상태로 장이 마감할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건 뭔가 시장의 기대감이 녹아들고 있다. 그런 MG 증증 근무력증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먼 얘기일 것 같고요. MG 증증 근무력증은
이제 아이메로프루바트로 임상을 3상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 지금 미리 반영을 하는 건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서 2027년 이후의 일이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미리 반영하기에는 시기가 좀 빠른 것 같고 지금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나 지금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올라온 뭔가는 없긴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제가 정보력에 한계가 좀 있고요. 혹시나 여러분들께서도 뭐 들리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통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아셔야 더 좋은 내용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그런 AI를 통해서 추측성 댓글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상당히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뭐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다라고 출처까지 뭐 밝혀주시면 너무 좋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혹시나 그런 챗GPT 이런 거 돌리셔서 확인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정보가 아닌 이상은 꼭 추측성 댓글은 최대한 삼가를 해주시고 만약에 구체적인 사유가 확인이 되신 분들이면 꼭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여기저기 막 찾아볼 시간이 지금 많이 없기도 하고 찾아볼 정보력이 지금은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진행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제 보셨으니까 이제 진짜 영상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영상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그런 거죠. 제가 써놓은 게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메모를 해놓은 거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댓글을 좀 봐야죠, 먼저. 댓글을 좀 봐야 됩니다. 댓글에,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이 또 계십니다. 실명이시라서 이분도 자주 후원해주시는 것 같은데, 넉구리님 덕분에 한올주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저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이나, 댓글 달아주는 분들이나 제가 더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뭐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은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고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대해 영향을 끼치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회사니까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한 거고요. 실행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버티고 계시든 더 모으고 계시든 아니면 일부를 파셨든 실행은 모두 주주분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잘 되면 여러분들이 잘 참았고 잘 모았고 했던 분들이니까 잘 된 거고요. 만약에 잘 안 될 리는 없겠지만 잘 안 되더라도 그때는 뭐 제 탓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잘 되면 여러분 탓, 안 되면 제 탓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슈퍼땡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다른 분 제이크 올리라는 분께서는 뭐 대형 제약사 입장에서 테드가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M&A 140이 판권을 위해서 M&A를 하기에는 고민스러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좀 이따 제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뭐 아직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라 질문 하나 드리자면 추후에 특허 관련 리스크. 특허 관련 리스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2043년까지 특허가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조 방법이나 뭐 그런 것들 다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뭐 알테오젠처럼 특허에 관한 리스크 누가 제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없고 특허는 걱정하지 마시고 2043년까지 공고히 되어 있고 2045년까지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 다른 분들도 혹시 후원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저는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만 해주시고 뭐 안 하시더라도 댓글 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만 해주셔도 저는 많이 뿌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드릴 말씀은 일단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가 엊그제 영상을 제가 찍은 것처럼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엊그제 드렸어요. 지금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가 뭐 지금 이뮤노반트도 급등을 하고 있지만 한올바이오 파마가 언젠가는 뭐 테드에 대한 임상 얘기도 좀 이따 하겠지만 테드 상업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아이메로프루바트는 당연히 좋은 결과가 조금은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주주 여러분들의 행동입니다.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투자 철학을 확고히 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면 누구나 재밌고 확률 높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좀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는 상당히 침착함과 마음가짐이 그리고 철학이 중요합니다. 막 올라서 흥분돼서 기분 좋아서 팔고 30% 올랐다고 팔고 50% 올랐다고 팔고 하는 게 매도의 이유가 돼버린다면 사실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로 30% 떨어졌다고 팔고 50% 떨어졌다고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매도 철학을 과거에 영상에 올려드린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을 좋은 회사를 발견을 했을 때 그 회사 주가가 너무 저평가돼 다고 판단을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일부 종목에 대해서 뭐 고평가든 고평가가 아니든 재평가를 받고 있든 다른 회사의 종목이 너무 싸고 너무 좋은 회사라고 제가 판단이 된다면 물론 공부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그렇게 열심히 찾은 회사 중에 마음에 드는 회사가 생긴다면 그때는 갖고 있는 종목을 팔고 다른 싼 종목들이 보이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매도 철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제가 돈이 갑자기 필요하다 그러면 또 매도할 수도 있죠. 네, 그런 불가피한 사유 또는 투철이 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나가기 위한 매도 또 다른 종목의 매수를 위한 매도 그러니까 팔고 더 비싼 종목 사면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 사면 사실 그게 의미가 없죠. 좋은 회사인데 저평가되고 성장성도 충분하다라고 생각되는 회사가 있다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을 어느 정도는 팔고 넘어갈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도 철학이 확실해야 재밌고 확률 높은 투자, 잃지 않는 투자라는 게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고요. 특히 요즘에 테마주들 너무 많죠. 테마주 급등으로 이제 한번 크게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정작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미래의 내 투자 인생이나 투자 목표나 투자 철학에 완전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요. 어느 날은 그렇게 수익을 보면 주식이 너무 쉬워 보이고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테마주에 확 물리는 날이 언젠가 한 번은 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벌었던 돈 다 날리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100을 100번 곱해봤자 나중에 0 한 번 곱하면 0입니다. 예,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예, 어느 날 크게 물려서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때서야 끝나요. 제 돈을 다 잃어야 끝나는 게 테마주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차라리 제 돈이면 다행이에요. 근데 보통 테마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신용매수 쓰거나 급등으로 인한 이제 도파민 같은 것들에 이제 쩔어서 하락 시에 급등한 기억 때문에 얘가 다시 올라올 거다 분명히 난 안다 그러면서 신용을 끌어다 쓰거나 아니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학습이 되거든요. 점점. 그래서 성공을 하면 그거에 또 학습이 돼서 빚을 또 쉽게 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빚을 내서 투자하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 돈을 법니까 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달리 장기 투자가 가능하죠. 기관과 달리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는 기관들은 일단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장에서 다니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든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펀드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뭐 그런 회사들을 제외하고 일부 펀드 매니저들이나 트레이더들은 주식을 오래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기가 너무 불리한 환경이고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좋은 회사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들고 와도 누가 건드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기업의 성장을 다 누릴 건지 아니면 단타로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내 돈은 깎여가고 내 체력은 바닥나고 주식에 지쳐갈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근데 장기 투자가 참 어렵고도 쉬운 게 쉬운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 그냥 사기만 하면 돼요. 말은 편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렵다고 하는 건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 거죠. 주식창 자주 보시는 분들이나 장기 투자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나 아니면 뭐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유들만으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가만히 있는 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고 다른 종목 사야 되고 막 이래요.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건 다 심리 때문이죠. 그죠? 심리를 누가 이겨내냐?
본인이 이겨내는 거죠. 투자 철학을 누가 얼마나 빨리 정립을 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로 투자 철학을 자리를 잡고 본인들이 이어갈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각자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하실지, 제 말씀을 듣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너무 뿌듯할 거고 다행스러운 거고요. 제 말을 듣고도 아니야, 네 말은 틀려, 지금 주식 많이 올랐는데 나도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지금 뭐 팔고 다른 거 사서 먹어야지, 지금 뭐 조선, 방산 뭐 올라가는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 사서 얼른 먹어야지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그런 모멘텀 투자는 사실 하락장에서는 먹히지 않거든요. 지금 상승장이라서 지금 누구나 다 벌고 있고, 차트 분석하면 지금 같은 장은 다 맞습니다. 네, 다 맞아요. 아, 이럴 때 사는 거구나. 아, 이럴 때 팔았네, 잘했네.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차트 분석 다 맞습니다. 근데 주식장이 평생 상승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간 하락장을 맞이하게 되고, 투자 철학이 있으신 분들은 하락장도 잘 이겨내요. 버티면서. 그게 몸에 뱄기 때문에.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타 하시는 분들은 상승장에서 먹었던 수익률 하락장에서 다 까먹죠. 차트가 본인이 해왔던 게 다 맞아왔는데 하락장에서는 하나도 안 먹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당황하면서 수익 났던 거 다 꼬라박고 나중에 더 투자하게 되고 더 꼬라박고 뭐 이렇게 해야 끝나는 겁니다. 예, 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의 그겁니다. 투자 철학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고 저희 구독자분들은 현명한 판단 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뭐 한올바이오파마를 장기 투자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판단이에요. 근데 저는 다른 종목도 분산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저는 장기 투자로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자, 그럼 다시 이뮤노반트랑 한올바이오파마 얘기로 넘어와서 이제 투자 철학 얘기는 제가 뭐 세뇌 교육 시키다시피 세뇌 교육이라고까지는 제가 좀 선 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좀 도움이 될까봐 반복적으로 자꾸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이뮤노반트 얘기로 들어오면 이뮤노반트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한올은 오늘도 떨어졌죠. 그죠? 네,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디커플링이 될 거냐. 사실 이게 문제잖아요. 오늘도 주주 여러분들 중에 파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물론 투자 현황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사고 계시긴 한데 과연 이 디커플링이 얼마나 될 거냐. 이뮤노반트도 한올이랑 지금 같은 상황인데 이뮤노반트는 한올 물질 말고는 없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뮤노반트랑 한올이랑 상황이 같은 상황인데 이뮤노반트 주가는 지금 연일 지금 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올해 초의 시초가보다 지금 가격이 더 높아요. 올해 초의 시초가는 24달러였어요. 한올은 올해 초의 시초가가 약 38,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한올은 지금 그 정도로 복귀하려면 한 15% 정도는 올라가야 38,000원 정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오늘도 떨어진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제는 이뮤노반트는 많이 떨어졌고 한올은 올해 조금 떨어졌고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런 비교 때문에 한올이 덜 오른다는 건 이제 성립하지 않아졌습니다. 오늘부로 그 얘기가 이제 이유가 될 수는 없게 됐고 언제까지 이렇게 디커플링이 될 것인가. 근데 최근에 한올바이오파마 공매도가 좀 많이 늘었어요. 최근이라고 함은 3만원대에서 3만원 중반대, 그러니까 3만원에서 35,000원 사이에 공매도 물량이 조금씩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떨어질 만한 이유는 지금 최근에는 이제 공매도 세력이 장기 공매도를 치진 않으니까 장기 공매도는 정말 꼭다리에 있는 주식, 정말 많이 오른 주식들, 고평가된 주식들은 공매도를 장기로 갖고 갈 수도 있죠. 근데 한올이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매도를 장기로 갖고 갈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건 아는데 공매도를 장기로 가져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3만원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공매도가 자꾸 늘어나는 건 사실 이 TED 질환에 대한 상업화에 대한 의견이 갈려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TED 상업화가 돼야 될 거야를 믿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니야 이거 안 될 수도 있어.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집중한다며. 너네 그렇게 발표했잖아. 물론 테드가 데이터 확인하고 상업화 한다 만다 결정을 한다고는 했지만 너네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집중할 거잖아 라는 생각으로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 수준이 조금 올라간 게 TED 질환이 상업화가 안 됐을 경우 주가가 살짝 급락을 이뤄낼 수 있고 그때 다시 사서 수익을 내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결국은 주가가 떨어지면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다 산다는 얘기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떨어졌다고 여러분들 같이 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매도의 사유가 지금 공매도 때문에 떨어져서 매도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요.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살 겁니다. 근데 언제 사냐가 문제인데 이 하락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살 거냐. 그러니까 하락의 여파가 뭐 한 달 정도 가면서 계속 그때 조금씩 사 모을 거냐 아니면 그날 당장에 살 거냐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 보세요. 이뮤노반트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공매도 세력이라고 한올바이오 파마가 과연 테드 때문에 하락한다 그래서 공매도가 우리 나중에 살 거야 하고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이뮤노반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25.085달러 15.87%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공매도 하신 분들도. 이런 상황인데 공매도를 계속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안 사고? 내일이라도 당장에 만약에 이뮤노반트 한올이 급등을 한다면 내일이라도 공매도가 더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 바이오주 자체가 뭐 상승주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아무튼 개별 종목들은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뮤노반트가 급등하게 최근에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2번은 무시했거든요. 한올 주가가 2번은 그 급등을 무시했어요. 외국인 매도 셌고요. 기관들은 매도가 좀 덜했지만 외국인들 매도가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지분이 한올바이오파마가 과거에 한 7, 8% 됐는데 제가 10% 이상 넘어간 건 지분 10% 이상 넘어간 건 잘 못 본 것 같고 과거에 한 7, 8% 됐는데 지금 오늘이 3.9%대까지 떨어졌어요. 그 말은 외국인들 사야 될 물량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들 기관들 파는 거 좋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외국인 기관들 파는 거 불안하다, 뭐, 우리가 모르는 소식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지만, 지금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한올바이오파마가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 뭐, 중국 신약 승인, 하버바이오메드와의 분쟁이 있지만, NMPA 중국 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테드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일본 기술 수출 계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고 내년에 뭐 아직 기업 가치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긴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파킨슨병 임상 1상 성공 후에 임상 2상 진행에 대한 기대감 또는 임상 2상 진행 안 하고 로이반트의 파킨슨병을 또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로이반트랑 이미 협력을 했는데 한올이 좋은 약을 하나 들고 있어요. 로이반트에서 야 그거 약 뭐야 물어볼 수도 있고 한올이 반대로 우리 이런 약이 있는데 너네 사가 볼래? 우리 거 되게 좋잖아. 너네 FCRN 지금 잘하고 있잖아. 우리 거 한올 거 지금 우리 그 파킨슨병 그건 경구용 약물입니다. 경구용 약물 있어. 그거 사갈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지금 아예 당장에 반영될 기대감은 아닙니다. 파킨슨은 안구건조증 치료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FcRn 저해제, 바토클리마비나 아이메로프루바트 같은 경우는 당장의 기대감이 반영돼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남아있는 종목에 공매도가 많이 지금 들어왔고요. 외국인 지분율 많이 낮아졌고요. 지금 연기금은 팔다가 좀 멈췄어요. 이제 더 이상 안 파는 수준인 건지 아니면 좀 멈췄다 다시 팔지 그건 모르겠지만 연기금 매도는 좀 줄었어요. 물량이. 근데 외국인은 지금 매도 물량을 계속 늘고 있거든요. 너무 좋은 거죠. 기대감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도 외국인 매도 물량이 많이 있어 지금 지분율이 낮다는 건 앞으로 기대감이 폭발하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을 사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면 급등이 나오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거에 더해 급등을 만약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해서 급등을 한다 하면 공매도한 투자자들은 그게 외국인일 수도 있죠. 공매도한 투자자들은 쇼커버 때문에 또 사야 돼요. 그러면 급등이 급등을 부르는 뭐 수급이 깡패인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뮤노반트도 지금 TED 질환이 어떻게 상업화가 될지 안 될지도 결정이 안 됐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막 급등을 하고 있는데 한올만 TED가 상업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도 아닌데 둘이 똑같은 상황에서 한올바이오파마가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TED가 상업화가 안 된다고 해도 이뮤노반트 주가가 오른 만큼 한올바이오파마 주가도 지금 올라와 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뮤노반트 주가가 이뮤노반트 주가가 지금 TED 상업화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없잖아요. 뭐 물론 루머로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상업화가 안 된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상업화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뮤노반트도 오르고 있는데 한올만 그걸 무시하고 안 오를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 언젠간 이뮤노반트 주가를
방향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방향성을. 뭐 둘이 퍼센트가 똑같이 올라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이뮤노반트가 상승 추세인데 한올만 하락 추세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기업 가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 이뮤노반트 주가 또한 지금 TED 상업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공매도 세력들이 이 상황이 지들은 이제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공매도 세력들이 생각이 맞아 떨어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향성은 이뮤노반트가 지금 위로 향하고 있는데 한올만 공매도가 떨어진다. 공매도 세력들이 한올만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 한올과 같은 이뮤노반트의 상황이 그려진다면 이뮤노반트 주가 또한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서 하락을 해야 되는데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뮤노반트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공매도 쇼커버링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뮤노반트에. 지금 이 모든 물량이 공매도 쇼커버 물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외국계 공매도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는 제가 어떻게 보는지 몰라서 확인을 못 하겠지만 쇼커버 물량도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바토클리맙의 상업화가 TED의 상업화가 지금 뭐 TED 상업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 아니다. 일단 이뮤노반트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뮤노반트의 방향성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한올바이오파마만 하락을 한다? 내일도 만약에 하락을 할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거죠. 주식시장은 제가 확인을 못하는 거니까. 내일도 하락을 한다? 너무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투자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올바이오파마가 주가가 36,000원일 때나 34,000원일 때나 오늘 33,900원인가로 800원인가 700원인가로 끝난 것 같은데 그때 가격대나 한올바이오파마의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고요. 이뮤노반트는 15%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올바이오파마 주가 떨어졌다고 얘네 뭐 회사 뭐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이뮤노반트가 너무 잘 가고 있고요. 한올바이오파마 펀더멘털이 흔들렸다고 보기에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바이오 수급이 빠진 건지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기계적인 매도가 나온 건지 외국인들이 뭘 알고 파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뮤노반트는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사실 하나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제넥스가 어젠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에 11억 달러가 나왔어요. 알제넥스 3분기 매출이 11억 달러. 올해 25년 누적 매출은 29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작년 매출이 22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3분기 만에 약 7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약 10억 달러 정도 판단 얘기인데 그러면 올해 25년 매출은 약 35억 달러에서 약 40억 달러 수준까지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제넥스가 지금 환자군이 중증근무력증 그 다음에 CIDP 1억 한글로 왜 바뀌냐? CIDP 이렇게 두 가지 적응증에 대해서 환자를 처방을 하고 있는데 약 작년에 한 2만여 명이었고요. 올해 좀 많이 했다 치고 뭐 3만여 명 잡읍시다. 3만여 명 아니면 3만에서 4만여 명 4만 명 수준으로 약 4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뮤노반트는 그레이브스병만 몇 명이죠? 33만 명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뭐 30만 명으로 10% 할인해서 30만 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매출 40억 달러 올해 매출이 지금 이 3만 명, 4만 명을 투약했다고 치고 매출이 40억 달러잖아요. 최대 매출이. 그러면 3만 명의 10배 30만 명이면 이거의 10배가 돼야겠죠. 400억 달러. 뭐 보수적으로 한 350억 달러. 그레이브스병만 입니다. 그것도 미국 시장에서만 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350억 달러, 얘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350억 달러의 매출이면 한올이 보수적으로 뭐 15% 로열티를 받는다고 하지만 10% 로열티라고 간단히 계산하기 쉽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로열티면 35억 달러의 로열티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35억 달러면 계산기를 한번 켜볼까요? 계산기 35억 달러
이게 35억 달러거든요. 곱하기 지금 환율 기준은 너무 비싸니까 나중에 좀 환율이 떨어진다 치고 1350원 수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죠? 4.7조 원이네요. 4.7조 원. 마일스톤만 10% 로열티로 해도, 로열티만 4.7조 원의 로열티를 한올바이오파마가 가져오게 됩니다. 자, 4.7조 원. 이것만 해도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보통 신약개발 기업의 영업이익의 한 40% 정도를, 40배. PER 40배 정도를 신약개발 기업에 보수적으로 쳐주거든요. 많게는 60배까지 쳐줍니다. 보수적으로 40배까지만 쳐둬도 이 4.7조 원이 다 영업이익일 수도 있지만 한올바이오파마는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가 자체적으로 충당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갈 돈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로열티가 받으면 이제 다 영업이익으로 거의 잡혀요. 근데 여기서 많이 할인해서 한 3.5조 원 정도를 영업이익으로 한번 쳐볼게요. 영업이익으로 치면 40배 곱하기 3.5조 원이면 140조 원. 140조 원. 시가총액 140조 원이면 지금 시가총액이 1.7조 원이거든요. 그럼 지금보다 87에 56, 80배가 되어야 된다. 물론 한 10년 이상 얘기입니다. 10년 이상 뒤에 얘기가 될 것 같은데 10년간 80배 불어나는 주식을 평생에 만나기 쉬울까요? 여러분들 10년간 80배 15년 걸린다 치죠. 15년 동안 80배 불어나는 주식, 미국 주식에선 좀 있을 수 있겠죠. 국내 주식에서 많을까요? 이거는 그레이브스병만 계산한 겁니다. 다른 질환, 류마티스,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이런 거 다 지금 거의 퍼스트 클래스, 베스트 클래스를 같이 노리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쇼그렌은 좀 느리긴 하지만 루푸스는 퍼스트 클래스고요. 류마티스도 퍼스트 클래스를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과연 그 중에 하나만 더 성공하더라도 시가총액이 몇 배나 뿔지. 거기는 환자 수가 류마티스만 해도 약 6만여 명에서 7만여 명 정도 타겟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4만 명에서 40억 달러인데 7만 명이면 70억 달러가 여기에 더해진다는 얘기예요. 70억 달러가. 그럼 대충 계산해보면 100배까지도 가능하겠죠. 시가총액이. 물론 10년, 15년 뒤에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 10년, 15년 뒤에 시가총액이 100배 가는 회사.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번만 만나면 인생 성공이라고 봅니다. 딱 한 번만 만나도. 여러분들이 딱 한 번만 만나도.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제 메뉴에 다시 한번 이거. 자, 이거 상기하시고.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식이 100%는 없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가능성은, 우리 가능성 보고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생각으로 투자해야지 부정적인 생각하면 세상에 살 주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잘 판단을 해보시고 투자를 해야겠지만 절대 빚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빚내서 하시면 이 15년 동안 못 기다려요. 차라리 앞에 5년은 모은다 생각하고 앞에 5년 모은 돈을 뒤에 10년 동안 한 50배 먹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많이 먹어요. 빚내서 투자하잖아요. 나중에 빚 독촉이 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빚을 1억을 냈다. 근데 나중에 한 3배 됐어요. 3억 됐다. 팔아야 돼요. 빚 갚아야 돼요. 3년, 5년 뒤에 3억 됐다. 빚 갚아야죠. 팔아야 됩니다. 80배 못 먹어요. 절대 빚내서 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파바박 올라가지 않고요. 생각보다 수많은 매수 기회를 주면서 올라갑니다. 진짜로. 이거는 거짓말 아닙니다. 생각보다 매수할 기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침착하게 생각하시고 모아가실 분들은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어떠신지 욕심 버리시고 평생에 딱 한 번만 만나면 된다는 생각으로 욕심 버리시고 꾸준히 모아가신다면 분명히 볕들 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오늘 내용이 좀 기네요. 아무튼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뮤노반트의 전략은 과연 뭘까? 일단 TED라는 질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얘네는 만성질환까지는 아니고요. X 단기에 관리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관리 가능. MG나 CIDP 같은 것들은 만성질환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약을 투약을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CIDP는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만성질환이라서 꾸준히 투약을 해야 되는 거고, TED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단기에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고, 경과를 지켜보다가 나중에 재발하면 다시 투약을 하는, 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거든요. 단기에 관리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아제넥스의 비브가르트 일단 볼게요. IgG 감소 농도가 60%다 라고 했죠. 60% 중반대다 라고 했습니다. 안정성 높다. 지금 MG CIDP 잘 처방하고 있죠. 안정성 높다. 자, 이거는 MG와 CIDP 이야기입니다. 즉 만성질환자에게는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약 처방이 훨씬 이롭다 라는 겁니다. 만성 환자들은 약을 꾸준히 투여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안정성이 높다는 게 상당히 메리트다. 그 뭐라 그러죠? 그 MG나 CIDP 환자들에게는. 자, 근데 TED에서도 과연 좋을까?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이뮤노반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밑에다 아예 내려서 칠까요? 이뮤노반트 이야기입니다. 자, 이뮤노반트는 IgG 감소 농도가 약 70% 후반. 뭐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거예요. 80% 초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IgG 감소 농도가 높을수록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한테는 좋은 겁니다. 자, 70% 후반, 80% 초반입니다. 아제넥스 60% 중반대에 비해 상당히 높죠. 대신 바토클리맙은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조금. 자, 오케이. 그러면 안정성 면에서는 좀 밀린다는 얘기죠. 아제넥스보다. 그쵸? 자, 근데 TED 환자는 다시 MG, CIDP 환자들에게는 처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왜? 만성 환자들에게는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 투약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근데 테드에서는 좀 얘기가 달라져요. 테드. 자, 만성질환자 아니라 그랬죠? 단기에 관리가 가능합니다. 단기 투여가 중요해요. 안정성도 필요하겠죠. 근데 보세요. 테드 환자는 눈이 이렇게 안구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질환인데 이뮤노반트의 전략은 이겁니다. 자, 우리는 IgG 감소 농도가 높은 대신 부작용이 조금 있어. 자, 그러면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임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한 게 초기 12주 고용량 투여로 확 효능을 높인 다음에, 그러니까 증상을 확 잡은 다음에 후기 12주 투여로 저용량 투여로 부작용 여파를 최소화. 그러니까 고용량 12주 투여를 딱 했을 때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12주 고용량은 나올 수 있는데 IgG 감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증상이 확 개선이 돼요. 그래서 효능이 확 높아져요. 그 다음에 그럼 눈 안구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12주 저용량으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안구가 들어간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이 부작용 여파를 최소화시킨다는 건 저용량을 투여를 하면 고용량 때 올라갔던 LDL 콜레스테롤이 자연스럽게 되돌아와요. 이건 임상에서 증명이 된 겁니다. 바토클리맙 고용량 투여했을 때 확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졌다가 가만히 놔두면 자동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원상복귀가 됐어요. 그걸 노리고 이뮤노반트는 그래, 우리는 그러면 고용량을 확 넣어서 환자들이 안구 개선 정도가 확 체감될 수 있게끔 확 들어갈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저용량을 12주로 넣어서 부작용 여파를 최소화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고용량 투여로 환자들 증상 개선도 뚜렷해지고 저용량 투여로 환자들이 안정성도 부작용 여파 최소화하면서 안정성도 확보가 되면서 그 안구 돌출 정도가 확 들어간 상태가 유지가 되는. 그래서
단기에 확 치료가 돼버리고 그 이후에 증상이 개선된 상황이면 나중에 약을 투여 안 해도 되는, 지금 그거 임상 이제 10월 17일부터 진행됐다고 제가 엊그제 방송한 거잖아요. 투약을 안 해도 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보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리가. 근데 그러면 아제넥스는 어떻게 되냐? IgG 감소 농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얘네는 고용량, 저용량의 약물의 용량 농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용량이거든요. IgG 감소 농도가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60% 중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얘네는 확 초기에 잡는 게 어렵겠죠. 그쵸? 네, 어렵습니다. 이뮤노반트는 80%, 70% 초반에서 80% 초반의 IgG 감소 농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초기에 확 투약을 해서 안구 돌출 정도를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체감이 되게. 근데 얘네는 서서히 감소됩니다. 그리고 감소가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뮤노반트가 확 감소시킨 것보다 얘네가 감소시키는 게 몇 미리 감소시키는지는 동일하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물론 제 예상에는 이뮤노반트가 훨씬 더 감소율이 높다고 나오겠지만, 아제넥스 약물이 잘 들어서 비슷하게 안구 감소 정도가 나왔다고 쳐요. 안구 돌출 정도가 많이 감소된 걸로 나왔다고 쳐요. 그래도 얘네는 증상이 되게 늦게 나타나요. 천천히 나타날 겁니다. 이뮤노반트보다 천천히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TED라는 질환에서는 아제넥스보다 이뮤노반트가 훨씬 관리가 수월하고 효과도 빠르고 안정성도 높을 수 있다. 높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 정도 표현이 적당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뮤노반트에서는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유효성이 입증이 됐다면 충분히 TED에서는 바토클리맙 상용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바토클리맙을 상용화한다는 전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바토클리맙을 상용화한다는 전제하에 이뮤노반트의 최선의 전략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전략은 그거예요. 일단 FDA 승인 신청 준비를 합니다. 오래 걸리니까, 이것도 1년 이상 걸리니까. 이거 준비하다 보면 6개월 뒤에 그 약효 지속 데이터, 그 10월 17일에 임상을 시작했다는 약물 미투여 환자들, 그러니까 투여 다 끝난 환자들이 약물 투여 안 받았을 때 얼마나 지속되는지 6개월간 추적 관찰하는 거, 그 6개월 뒤 약효 지속 데이터가 도출이 되겠죠. 그럼 그걸 근거로 FDA 승인 신청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아까 그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아이메로프로바트도 있으니까 이게 라이센스 아웃 하기가 힘든 거 아니냐 했는데 아이메로프로바트도 있죠. 자,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팔면 되냐면, 만약에 아이메로프로바트로는 TED 임상을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굳이 얘로 부작용도 최소화해서 관리가 되는데 부작용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메로프로바트로 추가 임상을 해서 또 출시를 하냐? 물론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얘 바토클리맙으로 충분히 부작용 여파가 관리 가능한 정도의 환자고, TED는 만성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잡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꾸준히 투여도 안 해도 되는데 부작용 여파까지 관리가 되는 정도라면, 그리고 6개월 지속 데이터가 도출이 됐는데 만약 긍정적인 데이터가 도출이 됐다면 굳이 대형 제약사에서는 인수를 해가더라도 1402로 추가 임상을 진행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토클리맙 TED 판권 플러스 아이메로프로바트 IMVT 1402까지 한 번에 묶어서 기술 수출, 또는 M&A 하면 다 가져가는 거니까 M&A 까지가 이제 이뮤노반트가 생각하는 최선의 전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기는 언제일까요? 시기. 바토클리맙 TED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안 팔죠. 왜냐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토클리맙 TED 결과가 이제 제가 이건 예상이지만 11월달 실적 발표 11월 10일날 다음 주인가요? 월요일에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때 실적 발표할 때 TED의 유효성에 대해서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오고 나서 바로 대형 제약사가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대형 제약사가 오케이, 너네 TED 좋게 나왔네.
그러면 아이메로프로바트의 가치까지 우리 그냥 다 쳐주고 너네 이거 성공한다고 치고 우리 가져갈게. 한 방에 싸질러서 1번 TD 성공 후 아이메로프로바트 가치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대형 제약사가 M&A 하는 경우는 올해에도 가능하다. 자, 1번. 이거는 완전히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고요. 2번.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거는 최대한 긍정.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TD 성공 후에 바토클리맙은 상업화하겠다 결정을 딱 해요. 그리고 FDA 승인 신청 준비합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약효 지속 데이터까지 확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내년이잖아요. 내년에 IMVT140이 류마티스 관절염,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이죠.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 데이터 도출을 해봅니다. 만약에 긍정적이다 그러면 몸값이 확 올라가요. 확 올라가. 이게 긍정적이면 몸값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확인해보면 이때 이뮤노반트가 이제 M&A를 준비를 합니다. M&A 거래를 하는 거. 이때는 바토클리맙 테드에 성공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FDA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 플러스 IMVT1402에 대한 류마티스 관절염 데이터가 도출을 하면 이 약 신박하네. 류마티스 시장 우리가 잡을 수 있겠네. 여기는 류마티스 불응성 류마티스 질환은 제가 옛날에도 설명드렸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약들 다 안 들어서 지금 마지막 약 내성이 생긴 환자들이나 현재까지 약물들이 다 안 들어서 마지막 불응성 류마티스입니다라고 판정받은 환자들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치료제에 대한 진입장벽도 높고 경쟁약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약물들이 안 들었기 때문에. 시장성도 커요. 그래서 류마티스 잘 들었어. 오케이. 그러면 시장성이 있겠네. 기업 가치 우리 돈 많이 벌 수 있겠네. 대형 제약사들에서 눈독을 들일 겁니다. 그때 M&A를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인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고요. TED가 상업화 안 한다. 그러니까 TED가 성공을 했는데 상업화 안 한다. 그거는 솔직히 지금 전략상 이 TED라는 질환 관리 자체가 TED가 단기에 잡을 수 있는 병이고 부작용 투여도 부작용 관리도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 성공했는데 상업화 안 할래?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고요. 아이메로프로바트가 약효가 더 뛰어나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얘네 천천히 감소해서 약효도 아마 안정성이 높은 건 사실 이뮤노바트도 관리가 가능하니까 부작용 관리가 가능하니까 안정성 높다는 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TED가 만약에 성공을 하면 상업화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주가 이뮤노바트가 급등하는 것도 그런 TED에 대한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미리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좀 들긴 하거든요. 이렇게 급등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더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이 급등을 하는 거 보면 그 정도 상황이 될 것 같고 일단은 두 번째 이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상업화, 그러니까 M&A를 안 한다? 이뮤노반트는 그러면 M&A를 언제 할지 몰라요. 왜냐면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첫 번째 데이터가 나왔는데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몸값 확 올라갔어요. 그래도 우린 다음 것까지 기다릴게 하면 이게 끝도 없거든요, 사실. 루푸스 나오고 할게 해도 루푸스 나오고 해야 되나? 다음 내년이면 삼상 결과들 많이 나오는데 MG 그레이브스까지 다 나오는데 우리 그때 해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이뮤노반트가 사실 그때 경쟁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때 어떤 약물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몸값 올라갔을 때 확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게 아니면 M&A를 하는 게 훨씬 전략적인 선택이고 그 나온 현금 흐름으로 또 다른 업체들과 BD를 진행을 하면서 다른 신약 후보 물질들을 인수를 해오는 그런 그림이 아마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 이뮤노반트를 들고 다닐 수 없거든요. 로이반트도. 그렇기 때문에 이 2번에 대한 시나리오가 가장 객관적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처음 이뮤노반트의 급등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뭐 아제넥스의 실적 발표나 제 투자 철학 이야기나 아니면 이뮤노반트의 그 향후 기업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처럼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하세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땐 난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다, 저런 결과가 나왔을 땐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지금 좀 침착했을 때 대응을 해야지, 생각을 해놔야지 나중에 막 급등 나오면 사람들이 손가락이 막 매도 버튼으로 가고 싶거든요. 미리 생각을 안 해놓으면. 근데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여러 번 할수록 좋고, 몇 번이라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놓으면 손가락이 들러갑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미지 트레이닝 좀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밤이 늦었는데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내일 아침 종가가 궁금해지네요. 지금 13.6%, 24.61달러를 달리고 있는데요. 다른 AI 주식들이나 그런 주식들, 조정받는 주식들이 조금 있긴 한데, 바이오 주식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일부 빠지는 종목들도 있지만 바이오 주식들이 대부분 좀 올라오고 있네요. 내일 국내 바이오장이 어떨지도 궁금하고 이뮤노반트의 종가도 궁금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 떠서 봐야겠네요. 끝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꼭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 짧게라도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슈퍼땡스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오른다면 그래 기분이다 하면서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만약에 좀 어려우신 분들은 나중에 천천히 후원해 주실 마음이 생기신다면, 제가 꾸준히 방송하는 거에 진심이 와닿아서 감동을 받으셨다면 그때 천천히 주셔도 저는 언제든지 땡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이나 또 영상이 곧 찍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